생명윤리적 관점에서 본 비혼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그냥 짧게 이미 뭐 워낙 중요한 말씀들은 앞부분에서 다 우리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간략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본 국적배우 사유리 씨가 일본에서 정자를 제공받아서 시험관 아기 시술로 아들을 낳아 양육을 하기로 하였다는 이 소식이 저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그런 이 과학적인 발전과 또 사회적인 변화의 하나의 그 첫 시초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가이드라인 또 우리의 어떤 입장이 확고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올 어떤 이 변화에 굉장히 우리가 이 사회가 참 패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저는 시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우리가 어떤 출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성의 난자 외에도 이제 정자가 꼭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정자가 난자의 벽을 뚫고 들어가는 순간 두꺼운 막이 형성되면서 두 번째 정자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되죠. 그 정자의 핵과 난자의 핵이 합쳐져서 이제 배아가 되는 거죠. 수정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현대 사회에 엄청난 지금 변화가 오고 있는데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1인 가구가 많아요. 이혼이나 별거를 통해서 1인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더 부동산 문제가 또 일어나고 있는데 결혼하지 않고 이제 비혼 여성 1인 가구와 비혼 남성 1인 가구 그리고 동성애 가구 이렇게 해서 이 현대 사회의 어떤 이 가정의 형태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저는 큰 변화라고 봅니다. 한편 이 첨단 의학은 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달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 이상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시험관 시술 부분 이미 보편화되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시험관 시술 임신 성공률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이 시술에 대한 요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소위 그 정자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리부 문제 또 대리모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아까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그 다음이 이미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공자궁 문제나 AI 이 로봇이 하나의 그 여성을 대체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 로봇이 등장을 하고요. 유전자 편집으로 맞춤아기가 태어나고 또 동물들과 인간이 같이 키메라 같이 인간과 동물 사이에 새로운 어떤 인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이종배아 복제 문제 그리고 인간 복제 문제 이런 것들이 실은 이제 이번에 야기된 이 사건이 하나의 그 시발점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난자를 채취를 한 다음에 흡입기를 통해서 채취를 하고서 그리고 정자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바깥에서 시험관에서 수정을 시켜서 그것을 배양을 시킨 다음에 그 배양된 수정 배아를 이제 자궁 속에 주입을 해가지고 소위 그 시험관 시술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번에는 남편의 정자가 아닌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제3의 어떤 남성의 정자를 제공받아서 아이를 임신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소위 그 정자를 누군가가 제공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시험관 시술이 성공을 했던 것이 제가 본과 3학년 때였습니다. 1981년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도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잠깐 화장실을 간 사이에 갔다 와 보니까 저희 동료들이 없는 거예요. 도서실에. 그래서 어디 갔냐 그랬더니 보니까 이 비뇨기과 레지던트가 도서실에 있는 아이들을 딱 끌고 가서 그 야동을 보여주면서 정액을 제공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 친구들의 정액이 이 시험관 시술에 사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그 사실을
그런 어떤 끔찍한 그 결과들이 있을지를 전혀 모르고 이 친구들은 그냥 정액을 제공하고 곰탕을 얻어먹고 왔대요. 정말 너무나 싸게 자기들의 정액을 제공한 거죠. 근데 그때 보관했던 그 정자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얼마 전에 그 친구들을 만났더니 자기가 이렇게 아파트 놀이터에서 어떤 아이를 딱 봤는데 아이가 자기를 딱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너무 자기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자가 어떻게 저런 아이가 돼서 우리 동네 아파트에 이사를 왔네 이렇게 너무 두려워서 그때부터는 이렇게 지하철을 타도 이렇게 차창에 비친 옆 사람 중학생 얼굴을 보면은 혹시 내 정자인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해요. 근데 어떻든 그때는 그래도 순진하게 이게 정말 무료로 제공되는 정자였을지 몰라도 이 정자은행은 실은 상업화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사람의 남자가 등장하잖아요. A와 B가 있는데 비슷해 보이지만 가격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가족력과 유전자는 다 조사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뭐에서 차이가 나느냐? 나이가 여기는 20대고 저쪽은 30대 가격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키가 180인데 저기는 175. 그 다음에 여기는 스카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상, 저쪽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술, 담배 전혀 안 하는데 저쪽은 약간 한다. 이러면 가격이 저쪽은 300만 원, 이쪽은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치기만 하면 여러분들 이 대리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느 채널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특집이 나왔었죠. 그래서 30세 전문직이 준수한 외모에 180키, 탈모 없고 유전병 없는 이런 우월한 유전자를 가졌다면서 난임 부부한테 전화를 걸어서 자기 정자를 사라고. 그 실제 보시면은 이 지원자 A와 B에 대한 이렇게 구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내가 대리부를 여러 번 했는데 다 성공했다. 뭐 이러면서 또 심지어는 자연 임신이 더 좋으니까 나하고 그러면 하룻밤 자자. 뭐 이런 성 매매 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지금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사진에서는 여러분들 요거는 뭐 우리가 늘 흔히 보는 사진이어서 남편이 있고 친정 엄마가 산모 손을 붙들어주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일견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은 그게 아니고 지금 대리모입니다. 대리모. 대리모가 아이를 낳는데 이쪽은 이제 대리모를 산 그건 이제 남성이죠. 그 부부의 남편이 되고 저쪽은 이제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가지면 아이를 키울 이제 엄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심심찮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리모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대리모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이제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할 수 없지만 암암리에 하고 있고 또 인도에 가서 4천만 원, 3천만 원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을 보면은 이제 13만 불이죠. 약 한 1억 5천만 원쯤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세 번째 대리모에게 지급하는 돈은 실은 한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이제 부대 비용으로 이제 들어가거나 이제 수입을 에이전시들이 이제 상업적으로 수입으로 가져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더 무서운 것은 결국 아까 우리 그 여성의 그 해방운동, 소위 그 페미니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여성에게 고통을 주지 말자. 그래서 왜 여성만 남성과 달리 임신의 그 고통과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 그거 없이 가겠다. 그게 이제 실은 이제 그래서 이 대리모도 결국은 한 여성의 고통이 따르다 보니까 대리모 말고 딴 게 없을까?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이 인공자궁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사유리 씨도 이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점점점 자궁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정자를 통해서 임신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싶어서 임신을 했다 그러는데 아마 자궁이 더 나쁘거나 또는 나이가 조금 더 들은 사람은 아이를 갖고 싶으면 이제 대리모를 찾았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않고 이 인공자궁에서 아이를 얻을 수 있게 됐는데
이미 그 양을 이 인공 자궁을 통해서 이제 길러서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뿐만이 아니라, 인간도, 지금 실험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게 2017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난자와 정자만 제공받으면 그 다음은 다 인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에게도 이 인공자궁이 적용될 날이 올 수 있는데 이것은 아마 이 페미니스트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저는 가능해지리라고 봅니다. 요게 이제 그 아일랜드라는 영화에서 나온 인공자궁의 모습인데 저게 2007년도 영화인데 딱 10년 뒤에 실제 이게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소위 우리가 그 공상과학 영화가 대부분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요것이 지금 현실이 되어서 지금 이제 상용화의 그런 시기를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AI 시대인데 저는 이것이 또 더 무서운 일입니다. 그 이제 남성들은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래서 여성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또 싫어하는 소위 그 남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데 혼자 살면서 어떤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여성을 대용할 존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그 요즘은 그 리얼 돌이 나오지 않습니까? 리얼 돌은 여성하고 거의 실물처럼 똑같고 그 감촉도 똑같고 이제 그런 섹스가 가능한 그런 리얼 돌이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리얼 돌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이 AI는 이 감정까지도 느끼면서 남성이 원하는 부대찌개까지 끓여줄 수 있는 그러면서 그날 이 남성이 힘들어했던 그 상황에 맞는 음악을 틀어주고 그러면서 침실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엑스 마키나라는 영화에서는 이제 공상처럼 나왔지만 그것이 현실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시판된 그 회사가 소위 이 하모니라는 이 로봇 여성을 섹스 로봇이죠. 이거를 만들어서 1,700만 원에 판매를 했는데 판매하자마자 매진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보면 이 20가지의 옵션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별의별 어떤 그 성적인 테크닉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퇴근에 집에 오자 금발의 하모니가 침대에 누워 있다가 눈을 지그시 감았다 뜨면서 오늘 힘들었죠?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이리 오세요. 그러면서 침대에서 그다음은 제가 끊었어요. 이게 너무 여기서 이제 18금이기 때문에 제가 끊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조선일보에서 나왔던 기사가 뭐냐면 한 번 이 섹스 로봇과 잠을 잔 남성은 더 이상 자연적인 여성과는 잠을 잘 수 없다. 이 섹스 로봇에 중독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1인 가구에 이제 이 어떤 섹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러면서 아기를 가지고 싶을 때 인공 자궁을 통해서 남자 혼자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유전자인데 인간의 유전자는 이제 엄마의 난자에서 23개, 아빠의 정자에서 23개가 합쳐져서 46개의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고 그 46개 염색체 안에 31억 개의 그 유전자가 쫙 그 쌍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전자를 이제는 이 크리스퍼 가위 기술 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2위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로 그 원하는 유전자를 잘라다가 편집해서 맞춤 아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아기를 자기가 원하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맞물려 들어가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 유전자 변형 식물은 이미 시판이 되고 있고요. 고양이에다가 형광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형광 고양이를 만들어요. 요 고양이 한 마리 집에 데리고 있으면은 밤에 화장실 갈 때 불 안 켜도 돼요. 아주 반짝반짝하게. 근데 이 고양이, 자기가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나는 결혼하지 않고 이 고양이하고 살겠다. 요즘 많아요. 애완견하고 나는 평생을 살겠다. 나 너랑 결혼하자. 그러면서 이 고양이하고 이 애완견하고 결혼하겠다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반려동물을 나의 배우자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요즘은 그 소송도 제기가 됐죠.
나의 애완동물을 나의 배우자로 인정을 해달라, 또는 유산을 나의 애완견에게 모든 나의 유산을 상속시키겠다, 뭐 이런 소송인데요. 그럼 이 반려동물과 어떻게 오래 같이 살 수 없을까?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고양이를 복제하는 거예요. 실제 2002년도부터 복제가 가능해져서 이 제네틱 세이빙스 앤 클론이라는 회사가 한 5만 달러를 주면은 복제를 해줬는데, 지금은 별로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덤핑 돼가지고 조금 더 싼 값에 복제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애완 고양이를 복제를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복제된 이 애완견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고양이하고 나하고 유전자를 합쳐가지고 그러면 이종 인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죽고 고양이도 죽겠지만, 나도 죽고 애완견은 죽겠지만, 우리가 같이 합쳐진 유전자가 그 다음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제 소위 근데 이 이종배아 복제는 원래는 이제 장기를 구득하기 위해서 또는 조직을 구득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정부 시책으로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에서 난자를 끄집어내고 사람의 피부 세포의 핵을 그 소의 난자 속에 집어넣어서 이종 배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의 핵에 물론 유전자가 있지만 소의 난자의 세포질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잖아요.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유전자는 소의 유전자인 거예요. 그래서 95%는 사람의 유전자인데 5%는 소의 유전자를 가진 이종 배아가 만들어졌다가 이제 그것이 태어나면 이종 인간이 되는데, 어떤 아기가 태어날까요? 응애응애 울다가 한 번쯤은 이렇게 울 수도 있는 그런 그 유전자가 복합된 이종 인간이 탄생이 되는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라일리언들이 외치는 인간 복제, 이 라일리언들은 결국은 인간이 영생을 하고 싶은데, 영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죽기 전에 나를 복제해 놓으면은, 그리고 그 인간이 또 죽기 전에 또 똑같은 인간을 복제하면은 그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해서 영생을 추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는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인간 복제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날 이번 이슈에서 단초가 되어서 쭉 아까 그 미끄럼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정말 이 경사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는 헌법 10조의 생명, 그리고 헌법 36조의 가정과 혼인, 헌법 37조에 우리가 그토록 지켜온 이 사회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의 저는 헌법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국가생명윤리위원장을 했던 시절에 마침 그때 이제 세월호 사태가 일어나면서 저희가 우리나라 정부로서는 최초로 이 생명 존중 선언문을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생명의 핵심 가치에 네 가지가 있는데, 생명의 책임성, 평등성, 안전성, 관계성이거든요. 이 관계성이 뭐냐면은, 우리는 그냥 나 하나의 몸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어떤 세포도 엄마의 유전자와 아빠의 유전자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엄마와 아빠의 그 관계성 속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나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근데 그 엄마의 생명은 그럼 뭐냐? 엄마의 생명은 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기까지 나에게 기여한 유전자를 제공한 사람들은요, 전 인류가 포함돼서 전 인류가. 그게 이제 아담에까지 이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은 우주와도 같다는 말이 정말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오면 우주가 나에게로 오고 있다. 뭐 이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나라고 하는 것은 그 엄청난 그 관계성 속에서 나의 생명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이 그냥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아기를 갖고 싶다고 그냥 나 혼자 정자 구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탁 만들면 되는 그런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것은 엄청난 그 관계성 속에서 이 생명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생명의 관계성을 저는 그 사유리스 사건에서 조금 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공학에 대한 접근은 이제 여러분들의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충분히 그런 과학적인 기술은 있지만,
그렇다고 그 기술을 다 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어도 스테디움을 가로질러서 가다가는 금메달을 딸 수 없는 것처럼 그 룰이 있다는 거죠. 그 룰을 지키면서 할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생명 윤리적인 접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학주의적인 또는 상업주의적인 접근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윤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생명의 가치 또 이 가정의 가치 이런 것은 굉장히 절대적인 가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대주의와 절대주의로 우리가 이제 나눌 때 제가 이제 고려대학하고 서울대학에 그 이 윤리 강의를 하러 가면은 늘 하는 질문이 뭐냐면은 인간이 존엄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왜 침팬지는 존엄하지 않냐? 그러면 왜 말이나 개는 존엄하지 않냐? 굳이 인간이 존엄하려면은 그런 동물과는 다른 인간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바로 이 생각하는 존재다. 그렇다면은 생각하는 능력이 다른 동물보다 떨어지는 인간에게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중증 장애 시설에 가보면은 자기 똥으로 막 벽칠하는 아이들 IQ 검사해 보면 10에서 20밖에 안 되지만 그 경마장의 말이나 똑똑한 사냥개들 IQ 검사하면요 50을 넘어요. 그러면 IQ가 그 동물보다도 못한 인간이 어떻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부여받을 수가 있겠는가? 소위 그 생명의 퀄리티를 따지는 거죠. 이게 이제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는 그래서 동물보다 못한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말자. 그래서 중증 장애인이나 아니면 치매 환자나 식물 인간이나 무슨 뭐 정신병자나 빨리 없애는 게 더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윤리, 생명 윤리는 그렇지 아니라는 거죠. 생명이면 아무리 정말 중증 장애가 있고 치매 환자를 하더라도 인간 생명이면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우주보다도 귀한 그런 존재라는 거죠. 목적적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결정은 정치, 경제, 사회 다 다수결로 결정하면 되지만 적어도 생명만큼은 이것은 절대주의적인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금 뭐 사유리 씨 이거 뭐 좋아요 그러면서 뭐 여론이 그쪽을 편을 들고 또 뭐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거기에 휘둘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절대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어머니라는 가치인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학교에 불려 나왔는데 아마 육성회비를 못 내가지고 불려 나온 것 같은데 이 뭐 몽빼바지 입고 정말 고무신에 정말 이렇게 머리도 좀 이렇게 헝클어져가지고 너무 창피해서 제가 도망갔는데 그 옆에 제 친구 어머니는 이 빼딱구도 신고 막 그 투피스 입고 막 핸드백 걸치고 파마하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저 친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참 어리석은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는데 만일 저희 칠남매가 친구 어머니를 우리 어머니로 하자고 가족회의를 해가지고 4대3으로 가결됐다고 해서 친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가난하고 못나고 참 그 몽빼바지를 입었다 하더라도 어머니는 어머니라는 거죠. 그거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생명은 그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열등한 것처럼 보여도 그 자체로 존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마음껏 생명을 누릴 권리 또 내가 자기 결정권 뭐든지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그것이 생명과 관련되어서는 곤란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권, 생명을 누리라고 주신 권리이지 생명을 마음대로 결정하라는 권리를 우리에게 부여한 적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낙태를 한다든지 내가 인간을 복제한다든지 또는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자살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생명 결정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이번 사건은 혼동한 것 같아요. 마음껏 행복해 줄 수 있는 권리가 왜 없겠습니까만은 거기에 생명을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내가 내 것으로 가지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헌법적 그리고 생명윤리적 가치는 저는 낙태가 아니라 생명, 비혼이 아니라 결혼,
혼자가 아니라 가정, 소유가 아니라 사람, 혼란이 아니라 질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